안녕하세요. 24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도시체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각 도시들은 계층을 띈다는 거예요. 인구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더 계층이 높고 낮은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가장 높이 1위에 있는 상위 도시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서울이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고 상위 도시고요. 그 다음 도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서울특별시 다음에는 그렇죠. 6개의 광역시가 있죠. 그 다음 지방 도시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 도시부터 하위 도시까지 계층이 있다. 이거를 도시체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면 여기 잘렸네요.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등등등 우리나라 지금 올해 5월 자료를 봤을 때 총 인구수는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5천만이 넘어가는데 서울이 그중에서 거의 1,000만을 차지하고 있고요. 2위 도시인 부산은 340만 정도 차지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죠. 1위 도시인 서울이 2위 도시인 부산에 비해서 2배 이상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문제는 뭘까요? 지금 서울로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뭐라고 하냐? 인구 규모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의 인구보다 2배 이상이 되는 이런 도시 간 불균형 상태를 종주 도시화라고 해요. 제1위 도시가 너무 많다는 뜻이죠. 2위 도시보다 2배 많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종주 도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구 규모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보다 2배 이상 되는 도시간 불균형 상태를 종주 도시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라는 걸 배울 텐데요. 말 그대로 어떤 곳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도시들은 다 이런 중심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새로 나오는 게 최소 요구치 제하의 도달범위란 개념이 있는데요. 도시뿐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중심지 짜장면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짜장면집이 하루에 한 달에 100그릇을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 유지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최소 요구치는 그 중심지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예요. 그래서 이 짜장면 100그릇이 최소 요구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하의 도달 범위는 무엇이냐? 어디까지 짜장면이 팔리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몇 그릇 실제로 팔리냐? 최소 요구치는 100그릇인데 제하의 도달 범위가 80그릇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중심지는 유지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최소 요구치가 제하의 도달 범위보다 최소 요구치보다 제하의 도달 범위가 같거나 커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최소 요구치가 방금 짜장면집이 중심지라고 봤을 때 최소 요구치가 100그릇이라고 했으면 제하가 도달 범위가 최소한 100그릇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팔리는 게 100그릇보다 적으면 이 짜장면집 망하죠. 최소한 100그릇 이상은 팔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제하의 도달 범위고, 그래서 이 중심지는 주변 지역에 제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기능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고차 중심지랑 저차 중심지가 있는데, 고차 중심지는 대도시, 저차 중심지는 이런 소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할 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대입시켜도 되냐면, 상점으로 따졌을 때 고차 중심지는 백화점, 저차 중심지는 편의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최소 요구치는 그곳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라고 했죠. 그러면 고차 중심지 백화점, 저차 중심지 편의점이라고 했을 때 어디가 더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될까요? 그렇죠. 고차 중심지가 크죠. 백화점이 더 많이 팔려야 돼요. 그다음에 제하의 도달 범위는 그 물건이 어디까지 팔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편의점이랑 백화점 봤을 때 어디에서 더 멀리에서 사람들이 사러 오죠? 그렇죠. 백화점까지는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고차 중심 제하의 도달 범위는 넓고 편의점은 그 주변 사람들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차 중심지는 제하의 도달 범위가 좁다. 중심지 기능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편의점, 백화점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이 물건을 파냐고 생각하면 돼요. 백화점 가구도 있고,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많다. 저차 중심지는 적다. 중심지 수는 백화점과 편의점 중에 어디가 많죠? 그렇죠. 편의점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중심지 수는 편의점은 많고 백화점은 적다. 고차 중심지는 적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중심지 간의 거리,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거리,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거리, 어디가 더 가깝죠? 그렇죠. 편의점이 더 가깝죠. 가깝다. 사례는 소도시,
않는 대도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도시 재개발은 말 그대로 도시를 다시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노후화된 지역을 아예 갈아엎는 방법, 그거를 철거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일부만 우선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는 일부만 보존할 건 보존하고 일부만 재개발하는 거를 보존 재개발이라고 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존 건물의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하는 것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낙후되었던 곳을 이렇게 개발하는 거니까 다시 주민생활도 편리해지고 지역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할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이 뭘까요? 이렇게 재개발하려면 건물을 부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한테 보상비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오든 아니면 딴 곳으로 가든지 간에 이주 비용을 줘야 돼요. 근데 살던 사람들은 이주비를 많이 달라, 보상비 많이 달라 할 거고 국가는 조금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이주비, 보상비 등의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뉴스를 자주 보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 환경이 변했어요. 도시 재개발하면서 건물도 삐까뻔쩍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래는 낙후했던 지역으로 중상류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상류층이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거비, 월세 이런 게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으로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서 밀려나는 현상을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경리단길, 서울에 있는 이런 길들이 이렇게 종이 울리네요. 이런 경리단길 이런 곳들이 활성화되면서 그쪽에 상가들이 좀 유명한 곳들이 예쁜 커피집 이런 곳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원래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월세를 훅 올린 거겠죠. 그러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 월세를 감당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 거점 개발은 성장을 할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여기가 성장 거점 지역이 개발되면 이 개발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주변 지역으로 퍼지게 하는 성장 거점 개발이랑 그 파급 효과라고 하고요. 주로 중앙 정부에서 한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주변 파급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에서 그 지역을 키워가지고 균형적으로 개발시킨다. 이게 균형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성장 거점 개발을 예를 들어 서울을 그 중앙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켰어요. 근데 노렸던 것은 서울이 크면 자동으로 주변에 있는 지역도 같이 크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죠? 서울만 더 집중적으로 커서 오히려 서울만 커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거를 역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은 중앙에서 이제 주민들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되게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다음에 지역으로 아래로 향한다 해서 하향식 개발이라고 하고 균형 개발은 각각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거에서 이제 중앙 정부의 도움을 얻는다 해서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 해서 상향식 개발이라고 합니다. 주체는 중앙 하향식 개발인 성장 거점은 중앙 핵심 거점을 선정해서 파급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 한 곳을 집중 투자해가지고 파급 효과 노리는 거니까 효율성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높은 성장을 노렸어요. 장점도 있고 개발 속도도 중앙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빠르고 하지만 단점은 지역 주민 의사도 잘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파급 효과가 아니고 역류 효과가 발생해서 오히려 서울이랑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돼 버렸죠. 그 다음에 상향식 균형 개발은 균형에서 알다시피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하지만 단점은 효율성이 낮겠죠. 그 다음에 개발 속도가 느리고 우리 그 지역 주민이 주도하다 보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